실제 개업보다 폐업이 더 늘어나는, 그러면서 전체 중개업소의 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올해 안에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 부는 불황의 바람도 심상치 않은데요. 공인중개업소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실거래가 조사에 코로나19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월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의 폐업은 1277건으로 전월 1261건 대비 증가했다. 휴업을 포함하면 1365건에서 1473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개업은 1890건에 기쳐 전월 대비 9.2% 감소했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시사해보는 바들이 있어요. 폐업이 1277건인데 개업은 1890건. 즉, 개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중개업소 숫자는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럼 반면에 거래는 지속적으로 부진인데, 자, 거래가 부진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렇게 개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살기 배운 게 이거라. 폐업했으니까 이 동네는 장사 안 되니까 잘 안 되고 폐업 후 다른 데 가서 개업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교차돼서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좀 돈이 돌만한 지역들, 거래가 돌만한 지역들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신규 이제 공인중개사 되신 분들도 야심차게 개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이전 수요, 그 다음에 또 쉬어가자. 이참에 좀 쉬어가자. 그동안 뭐 힘들게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반면에 또 권리금도 뭐 조정장에 들어간 것 같아요. 중개업소. 권리금들 진짜 박살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중개업소가 이렇게 불황을 겪게 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중개업소가 불황. 중개업소가 불황이란 얘기는 일단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매매 거래든 임대 거래든. 매매가 거래가 많이 안 돼도 돼요. 임대 거래만 잘 돌아가면 중개업소는 그냥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냥 오히려. 근데 이게 폐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시장에 이 회전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개할 물건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저께 저도 이제 부동산 뉴스 읽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있는 게 같은 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간 실거주해야 되는 내용이 붙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임대 거래를 계속 그러니까 세입자들을 계속 세를 놀려고 했던 집들 같은 경우도, 나도 전세 살면서 근데 억지로 그냥 집에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소유자분들, 실거주, 그러면 이제 임대 물건이 하나씩 주니까 임대도 안 돌아가고, 매매는 뭐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지금 대출들 이렇게 막아놓고 수요 억제책을 굉장히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매매도 안 들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양쪽으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막 급속도로 늘어나기 위한 어떤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지금 당장에 중개업소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거래할 수 있는 중개업소 자체가 존재는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요새 뭐 이런 얘기들도 들어요. 가격 담합 관련돼서 지금 뭐 얘기 들리는 거는 시장 교란 행위로 뭐 특정 중개법인이 일선의 중개업소들에 가서 공동중개를 빌미로 매물을 빼서 뭐 수수료 할인이라든지 기타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책임 못 지는 이야기들을 제시를 하면서 시장을 교란시켜서 그 부분 때문에 뭐라 그러죠? 소송을 제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업계 자체에서도 경기 불황인 상태에 점점 더 민감해지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불황의 시대에도 살아남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되기 위한 개별적인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고, 저는 얼마 전에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창업도 잠깐 쉬었다 가라. 지금 창업했다가 원래 개업발이 있는데 일도 없고 그러면 창업도 되게
하기 그러니까. 무서운 시절이죠. 권리금도 근데 조정될 거고. 제가 느낌은 그래요. 지금 막 진짜로 이게 거래 부진이 갑자기 코로나로 시작돼서 출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적돼 왔던 거잖아요. 부동산 규제책 등으로 인해서 사실 안 돌아가던 데들은 계속 안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나아지겠지라면서 그냥 버티고 있었던 분들 중에서 더는 못 버틴다. 그러니까 디데이를 세고 있는 어떤 말 그대로 한계로 가고 있는 그런 중개업자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제 개업보다 폐업이 더 늘어나는, 그러면서 전체 중개업소의 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올해 안에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지금 뭐 딱히 하기가 생산력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밀리잖아요. 그동안 그만두면 뭐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문제야.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옛날에도 큰 문제였는데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그런 문제로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진짜 국민연금을 잘 내야 될 것 같아.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나오는 구석이 있으면 좀 어쨌거나 믿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되잖아. 아껴 살고. 그래서 이건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자제분들이 사회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 이런 분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와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부동산 중개업으로 많은 분들이 눈을 돌리셨어요. 또 가격이 뭐 상승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자격증 합격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현재 상황인데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기에도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각자 형편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가셔야 되는지 냉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